당신에게는 돈이 아픈 손가락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돈은 삶의 전부가 아니라고 하지만 돈은 인생의 여러 부분을 좌우지할 만큼 강력한 존재죠. 여러 삶의 영역들을 지키고 키우기 위해서는 충분히 많은 돈을 가져야 합니다. 충분히 많은 돈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안녕하세요. 북맘의 상상서재입니다. 보도 셰퍼는 돈 벌기가 일종의 게임이라고 하죠. 이 게임의 규칙만 제대로 이해한다면 지금 당장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단순해집니다. 지금부터 즐겁고 행복한 돈 버는 게임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좋아요, 구독, 알람은 저희가 성장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인생에 대한 꿈은 누구한테나 있다. 하지만 자신이 꿈꾸는 대로 인생을 사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그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돈, 바로 돈이다. 왜냐하면 돈은 한 개인의 생활 수준은 물론 정신 자세까지도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돈은 우연히 생기지 않는다. 어디서 돈벼락이나 맞았으면 좋겠다는 것처럼 허황한 생각이 또 있을까? 어찌 보면 자신이 발휘할 수 있는 에너지의 문제로 직결되는 것이 바로 이 돈의 문제이다. 한평생 살면서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일에 에너지를 많이 쏟을수록 돈은 더 많이 흘러 들어오게 되어 있으니 말이다. 정말로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예외 없이 많은 돈을 끌어모으는 능력도 있는 사람들이다. 물론 그 가운데는 돈을 끌어모으는 데만 열심인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풀어 쓰는 사람도 있다. 어쨌거나 양쪽 모두 돈이 잘 돌아가도록 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인 것은 분명하다. 돈의 의미를 지나치게 강조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하지만 살다 보면 돈이 정말로 중요한 순간도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주머니를 아무리 탈탈 털어보아도 땡전 한 푼 나오지 않는 상황을 생각해보라. 돈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일수록 온 정신이 돈에 사로잡혀 있게 마련이다. 이제 이 문제를 한번 철저하게 파헤쳐 보려고 한다. 그렇게 해서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생기면 돈이야말로 우리 인생 전반을 바치는 튼튼한 버팀목이 될 수 있을 테니까. 우리는 모두 꿈을 갖고 있다. 저마다 나는 이렇게 살고 싶고 내 힘으로 이 정도는 이룰 수 있다는 구체적인 삶의 구상을 갖고 산다. 그리고 이 세상을 좀 더 아름다운 곳으로 만드는데 기여하고 싶은 꿈 또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다. 하지만 이런 꿈들이 현실에 눌리고 일상에 치여서 서서히 질식되고 퇴색되어 가는 일이 얼마나 허다한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일상의 굴레를 인생의 당연한 의무쯤으로 여기며 햇볕 따뜻한 곳에 온전한 자기만의 자리가 있는 것을 잊고 사는 건 아닐까?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너무 쉽게 자신을 희생하는 인생에 가둔다. 이런저런 타협 속에 미처 자신을 돌아볼 겨를도 없이 세월은 흐르고 어느 순간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면 내 인생 어쩌다 여기까지 흘러왔나 하는 탄식밖에 남는 것이 없다. 그제서야 사람들은 그놈의 돈이 원수라며 자신이 바라는 인생을 살지 못하는 모든 책임을 경제적 상황에 돌려버린다. 나는 돈과 성공 그리고 행복의 문제를 10여 년이 넘게 연구하며 돈을 다른 각도에서 바르게 보는 법을 터득하게 되었다. 즉 돈은 우리가 가진 가능성이 완전히 소진되지 않도록 지켜주는 보루이며 나아가서는 우리의 가능성을 최고로 끌어올려주는 도르래도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 당신은 이 책을 읽으며 나를 당신의 재정 담당 상담자로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 나는 내가 배우고 경험한 것을 함께 나누고 당신이 돈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 되도록 돕고 싶다. 긴 말 할 것 없이
돈이 있다는 것. 그것은 그만큼 자유롭고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것을 깨달은 후 나는 이 깨달음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야 한다는 사명감 같은 것을 느끼게 되었다.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경제적 자유로 가는 올바른 길을 하루빨리 찾도록 도와야 할 의무가 생긴 것이다. 물론 그 바탕에는 우리가 비행하는 법이나 잠수하는 법,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드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몇 가지 중요한 기본 원리만 익히면 누구나 불을 쌓는 법을 배울 수 있다는 신념이 깔려 있다. 10억 원이라는 첫 번째 목표를 달성하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다. 이 책에 소개될 다음 4단계 전략 역시 그 가운데 하나이다. 1. 일정한 비율의 돈을 저축한다. 2. 저축한 돈을 투자한다. 3. 수입이 늘어난다. 4. 그렇게 늘어난 수입의 일정 비율을 저축한다. 이것만 제대로 실천하면 당신이 지금 서 있는 위치가 어디든 15년에서 20년 사이에 7억 원의 재산을 손에 쥘 수 있다. 이 목표가 너무 약소하다고 느낀다면 그래서 좀 더 빨리, 예를 들어 늦어도 7년 안에 10억 원을 모으겠다는 생각이 있다면 이 책에 소개되는 전략들을 가능한 한 많이 활용해야 한다. 전략 하나를 쓸 때마다 목표에 그만큼 빨리 다가갈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면 7년 안에 큰 돈을 모을 수 있는가? 당신도 이미 짐작하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7년 후 내 수중에 돈이 얼마나 있느냐가 아니라 그때 내가 어떤 마음과 모습으로 살고 있느냐는 것이다. 돈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길은 분명 마냥 쉽기만 한 길이 아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문제에 매여 사는 인생은 훨씬 더 고단하다. 이 책에 나와 있는 도움말들을 하나하나 실천에 옮기다 보면 당신은 어느새 목표에 가깝게 다가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동안 나의 세미나에 참여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런 방법들을 통해 도움을 받았고 또 이러한 새로운 지식이 말 그대로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수없이 보아오고 있다. 하지만 단지 이 책을 한번 읽는 것만으로 금방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한다. 당신은 이 책을 반복해서 공부하고 그래서 그것을 자신의 일부로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당신 내면에 숨어있던 보석들이 비로소 찬란한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자, 이제 함께 우리의 길을 떠나자. 먼저 당신이 경제적으로 어떤 위치와 상태에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다. 다음 페이지에 자기 진단을 위한 질문들이 준비되어 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위치와 상태를 정확히 파악한 다음 본문으로 넘어가기 바란다. 이 책이 당신에게 단순히 돈 모으는 법만 알려주지 않고 차제에 더 깊고 본질적인 문제들을 되짚어 보는 기회도 함께 제공했으면 하는 것이 나의 바람이다. 나는 이 책을 읽는 당신이 누구인지 모른다. 하지만 이것 하나는 분명하다. 이 책을 손에 들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당신은 현재 주어진 상황에 만족하는 평범한 사람이 결코 아니다. 당신은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개척하려는 사람이다.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고 어디에 내놓아도 당당한 인생의 자취를 남기고자 하는 사람이다. 그 일에 이 책이 작은 도움이라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보도 셰퍼. 자기 진단을 위한 질문입니다. 당신의 경제적 상황은 어떤가? 1. 자신의 수입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2. 자신의 순수 재산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가? 3. 자신의 투자액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가? 4. 돈이나 자금에 대한 자신의 지식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가? 5. 돈에 대한 구체적이면서도 분명한 계획이 있는가? 즉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거기에 돈이 얼마나 드는지,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6. 경제적인 문제를 상의할 만한 사람이 주변에 있는가? 7. 주변 사람들의 경제적인 형편은 어떤가? 8. 매달 수입에서 적어도 10에서 20%는 저축을 하는가? 9. 정기적으로 기부하는 돈이 있는가? 10. 자신이 아주 큰 부자가 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 11. 만약 이제부터 수입이 끊긴다면 지금 있는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는가? 12. 자신이 가진 돈에서 나오는 이자만으로 살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가? 13. 앞으로 5년이 더도 덜도 말고 지난 5년만 같으면 더 바랄 게 없다고 생각하는가? 14. 자신이 정말로 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있는가? 15. 현재 자신의 경제적 상황이 어떤지 한번 짧게 적어보라. 16. 돈 버는 것과 관련해서 자신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 예를 들어 돈하고는 인연이 없는 사람, 제 밥그릇도 못 챙기는 사람,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지는 사람, 돈에 한이 맺힌 사람, 돈밖에 모르는 사람, 돈 모으는 게 낙인 사람, 돈줄이 보이는 사람, 돈을 몰고 다니는 사람, 장사를 해도 잘할 사람 등등. 17. 자신의 인생에서 돈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18. 주식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19. 펀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20. 기초적인 투자 원칙을 알고 있으며 이를 활용할 줄 아는가? 21. 자신에게 돈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22. 돈 버는 것, 쓰는 것, 그리고 재산이라는 것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23. 질문에 답하고 난 지금 자신의 경제적 상황이 전체적으로 어떻다고 생각되는가? 24. 질문에 답하고 난 지금 기분이 어떤가?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생각부터 바꾸자. 생각부터 바꾸는 것이 돈 벌기의 첫걸음이다. 자신이 좀 더 나은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이게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가? 지금보다 더 많이 벌어야 정상이라고 생각하는가? 부자가 되는 것은 단지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믿는가? 그러면 이제 모든 낙관적 생각을 잠시 옆으로 밀어두고 대답해보자. 지난 7년간 당신의 개인 재산은 얼마나 늘었는가? 지난 7년간 자신의 재산이 얼마나 늘었는지 또는 얼마나 줄었는지 정확한 액수를 적어보라. 정확한 액수를 적고 난 지금 갑자기 살 기운이 없어진 분들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이것은 당신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금액이다. 당신이 계속 지금처럼 산다면 7년 후에도 당신은 비슷한 액수를 또다시 적어 넣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해가 갈수록 그것은 점점 확고한 경향으로 굳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어떻게든 다른 결과를 얻고 싶다면 당연히 무언가를 해야 한다. 당신은 새로운 길을 가야만 하며 생각부터 바꾸는 것이 그 첫걸음이다. 당신의 생각하는 방식이 현재의 당신을 만들었다.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는 한 당신은 당신이 가고자 하는 곳에 절대 다다를 수 없다. 정말 솔직히 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과 대화하며 살아간다. 만약 당신 무의식 가운데 돈은 나쁜 것이라는 생각이 있다면 당신이 부자가 되기는 애초에 틀린 일이다. 자, 당신의 솔직한 생각은 어떠한가? 이 문제는 5장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다. 5장에서 당신은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돈에 대한 생각과 느낌이 진짜 어떤 것인지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돈을 대하는 당신의 자세를 바꿀 수 있는지도 알 수 있을 것이다. 계획은
모든 것의 시작이며 끝이다.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자신의 인생보다 더 철저하게 계획한다. 그런데 인생의 계획에는 단 두 가지 가능성만 있다. 당신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 의하여 설계를 당하든지 둘 중 하나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몇 번씩 인생 설계를 시도하고 또 실패도 경험한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다. 계획을 많이 세울수록 그에 따른 좌절의 고통만 더 커질 뿐이야. 그래서 이제 난 아무 계획도 세우지 않아. 따라서 좌절의 고통도 더 이상 겪을 필요가 없지. 많은 사람들이 계획을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 아주 단순하다. 꿈과 목표와 가치와 전략을 한데 묶지 못했기 때문이다. 미국 조지아 주립대학의 토마스 스탠리 교수는 장장 12년에 걸쳐 부자들의 삶을 연구했다. 그 결과 그는 부자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들은 자신의 꿈과 목표와 가치와 전략을 서로 잘 조화시킨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꿈, 목표, 가치, 전략, 이 네 가지 기둥 위에 기본 행동 양식이 다져지고 그 바탕 위에 당신은 자신의 부를 차곡차곡 쌓아갈 수 있다.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행동은 기본적으로 엄격한 규율에서 만들어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꿈, 목표, 가치, 전략, 이 네 가지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다. 이제 이 네 가지 기둥을 좀 더 체계적으로 살펴보려 한다. 바로 이 네 가지가 당신이 7년 안에 부자가 될 수 있는 기반이다. 이 네 가지 힘을 잘 조화시킬 수만 있다면 당신은 지금으로선 도저히 믿기 어려운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 꿈은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 좋은 징후이다. 당신에게 충분한 시간과 돈이 주어지면 무엇을 하고 싶은지 한번 잘 생각해보라. 분명 당신은 자신이 꿈꾸는 일의 대부분이 돈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에 놀라게 될 것이다. 당신의 목표는 무엇인가? 꿈은 목표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자신감 있는 결단력이 필요하다. 스스로 확신하지 못하면 그리고 스스로 의무를 부여하지 않으면 모든 것은 단순한 꿈으로 끝나고 만다. 그러므로 자신이 무엇이 되고 싶은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또 무엇을 갖고 싶은지 끊임없이 묻자. 이제 이 책을 끝까지 읽다 보면 크게 애쓰지 않아도 자신의 목표가 또렷하게 보이고 항상 자신감 있는 결단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당신에게 소중한 가치는 무엇인가? 이제 아주 근본적인 문제로 들어가자. 자신의 꿈과 목표는 당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와 잘 조화를 이루어야만 한다.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자신에게 물어보라. 가치란 유일무이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능성 가운데 선택된 하나이다. 가치 부여에 앞서 선택이 있었던 것이다. 물론 그 선택에는 우리 부모님이나 주변 환경이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그러나 이젠 당신 스스로 선택을 해야 한다. 당신이 자신에게 소중한 가치를 스스로 선택할 자유가 있다. 하지만 가치는 절대 궁극적인 것이 아니다. 내 경우에서도 보듯이 상황에 따라선 여러 가치들이 서로 모순되고 부딪히기도 한다. 내가 한편으로는 부자가 되길 원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그러려면 죽도록 일해야 할지 모른다고 생각했던 것을 기억할 것이다. 이처럼 여러 가치가 우리를 서로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 그러므로 가치를 자신의 목표에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가치를 따를 것인지 먼저 분명하게 결정한 뒤에야 비로소 당신은
자신의 삶을 컨트롤할 수 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한가? 당신의 꿈과 목표와 가치가 서로 일치되면 이제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행동 지침을 세워야 한다. 바로 이 책은 당신을 부자로 만들 그 지침들을 소개하기 위해 쓰여졌다. 돈은 언제나 우리가 부여하는 만큼의 의미를 갖는다. 돈 문제로 곤란을 겪는 동안 돈은 필요 이상 중요한 것이 되어버린다. 가치와 목표가 서로 일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낙관주의는 모든 일에 긍정적인 면만 보게 한다. 자신감은 그러나 어두운 면까지도 감당할 수 있다는 확신을 준다.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과거 경험을 토대로 나는 문제없어 라고 스스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다. 당신이 생각하는 방식이 현재의 당신을 만들었다.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는 한 당신은 당신이 가고자 하는 곳에 절대 다다를 수 없다. 성공은 자신이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존재가 된다는 것이다. 행복은 자신이 이룬 것에 만족하는 것이다. 경제적 어려움은 항상 인생의 다른 모든 영역을 그늘지게 한다. 평생 돈 버는 기계로 살아갈지 아니면 스스로 돈 버는 기계를 소유한 사람이 될지 결정하라. 현재 자신이 몰두하고 있는 취미를 찾아 이를 바탕으로 경력을 쌓아라.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은 돈을 벌 시간이 없다. 어떤 가치를 따를 것인가를 먼저 분명하게 결정한 뒤에야 비로소 자신의 삶을 컨트롤할 수 있다. 돈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 문제에 있어 매우 경솔하다. 하기야 그것은 어디서도 배울 수 없었던 문제이기는 하다. 부모도 대개 좋은 모범이 되지 못하고 학교에도 돈 모으는 법 같은 과목은 없다. 우리 사회는 더 많이 사라고만 부추기고 사람들은 과소비에 젖어 있다. 주변에도 모범을 삼을 만한 사람은 거의 없다. 돈이 없다고 불평하는 것이 현대인의 특징이 되어버렸다. 사람들은 지금 있는 돈으로 몇 달은 살 수 있어 같은 말을 즐겨한다. 그러면서도 돈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삭막하다며 불편해한다. 돈은 소유의 대상이지 언급의 대상이 아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다 같은 말은 더 이상 반박의 여지가 없는 진리처럼 떠받들린다. 당신이 돈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 어려운 상황에 몰리게 되면 그때야말로 돈은 필요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되어버린다. 다시 말해서 돈이 당신 삶에서 너무 높은 위치를 차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우리는 마치 디자이너와 같이 우리의 미래를 재단한다. 내일 살아갈 모습을 오늘 디자인하는 것이다. 고대 바빌로니아 사람들도 벌써 이러한 진리를 깨닫고 있었다. 우리들의 현명한 행동은 삶의 동반자가 되어 우리를 기쁘게 하고 도와준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어리석은 행동 역시 우리를 쫓아다니며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한다. 당신은 이제 돈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훨씬 아름답다는 걸 보게 될 것이다. 돈을 모은 것 또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간단하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당신은 책임을 떠맡아야 하고 잘 지켜야 한다. 가난은 저절로 생겨난다. 가난은 책임을 거부할 때 생겨난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이제부터 자세히 설명하는 기본적인 일 몇 가지는 해야 한다. 하지만 모든 것이 결국 당신 머릿속에서 시작된다. 7년 후 당신이 얼마나 많은 돈을 갖게 되는가 하는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 자신의 책임이다. 자신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들이 분명 있다. 하지만 당신은 최소한 그런 일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거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는 결정할 수 있다. 그럼으로써 당신은 항상 권한을 갖게 된다. 당신의 본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당신은 자신의 본래 모습만을 내보일 뿐이기 때문이다. 어떤 삶을 살 것인지는 당신 스스로 정할 수 있다. 이런 생각과 태도가 있어야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최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당신이 모든 책임을 스스로 떠맡으면 당신은 7년 안에 부자가 될 수 있다. 돈이 없는 사람들은 부가 무엇인지 모른다. 당신은 부자가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가? 당신은 명확한 숫자를 기준으로 갖고 있는가? 인생은 홈쇼핑 회사와 같다. 우리가 보내달라고 하는 것만 보내준다. 돈은 언제라도 많이만 보내달라는 주문은 통하지 않는다. 아마 당신도 홈쇼핑 회사에 아무거나 좋은 걸로 보내달라는 식의 주문은 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에게 있어 어느 정도가 잘 사는 건지 명확한 숫자를 댈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언제까지 얼마의 돈을 모으기 원하는지 아래에 적어보기 바란다. 숫자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으면 인생이라는 홈쇼핑 회사는 당신에게 돈을 붙여주지 않는다. 부자가 된다는 게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기 위해선 3가지를 반드시 해야 한다. 정확한 숫자를 알고 있어야 하고 그 숫자를 종이에 적어야 하며 그것을 그림으로 바꾸어 그려야 한다. 침대를 한번 생각해 보라. 지금 당신의 머리엔 무엇이 떠올랐는가? 침자와 대자라는 글자인가? 아니면 어떤 그림인가? 그림이라면 시트가 말끔하게 새로 씌워져 있는 침대인가? 아니면 이불이 아무렇게나 널려 있는 침대인가? 또 비어 있는 침대인가? 아니면 누군가 누워 있는 침대인가? 우리의 잠재의식은 숫자나 글자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에 반응한다. 정말로 부자가 되고 싶으면 우리의 잠재의식과 동맹을 맺어야 한다. 잠재의식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자동적으로 수행하게 하는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자신의 잠재의식에 필요한 그림들을 제대로 주고 있는가? 그것이 손목시계든 자동차든 혹은 집이든 그림으로 그려서 몸에 지니고 다닌 적이 있는가? 당신이 그 그림을 볼 때마다 그것은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다. 이 방법으로 나는 매번 큰 효과를 보았다. 이 정도도 하지 않으면서 무언가 이루기를 바랄 순 없는 일이다. 우리 인간의 뇌는 위치와 방향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지도를 필요로 한다. 평범하고 일상적인 자극의 홍수에 그냥 몸을 내맡겨서는 그 어느 곳에도 이르지 못하고 부초처럼 정처 없이 떠돌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나는 6년 만에 평범한 기계공에서 회사의 최고 경영자 위치에 오른 성공한 청년을 만난 적이 있다. 그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나는 우리 회사에서 6억 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사람들이 모여서 찍은 사진을 구했습니다. 나도 그중 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였지요. 사진 가운데 한 사람의 얼굴 부분을 오려내고 그 자리에 내 얼굴을 붙였습니다. 이후 나는 하루에도 몇 번씩 이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잠깐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이 성공한 사람들의 그룹에 들어가면 무엇이 달라질까? 이 사람들은 내게 무슨 말을 할까? 나는 어디에 가고 무엇을 먹고 마시며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 1년 정도가 지난 뒤 나는 이제 그것을 이루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나 자신에게 그렇게 요구했어요. 이 목표에 집중하고 있는 동안은 그 어떤 두려움이나 의심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만든 그 사진은 내가 실제로 목표에 도달하기 훨씬 전에 이미 내 안에서 실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6년 만에 그는 자신의 목표에 도달했다. 그리고 그가 사진에서 오려낸 얼굴의 주인은 회사를 떠났다. 당신에게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다. 나는 오늘 내가 10년 전 꿈꾸던 모습 그대로 살고 있다. 당시에는 기적처럼 보였던 일이다.
나는 당시 내가 바랐던 것 가운데 이루지 못한 것이 거의 없다. 이제 나는 이 방법의 효력을 확실히 알고 있다. 하지만 내가 바랐던 것 이상으로 이룬 것도 없다. 돈이 있는 사람은 자유롭다. 당신이 5년에 한 번, 1년간의 안식년을 갖게 된다고 상상해 보라. 1년 동안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고, 그러면서도 수입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다. 여행을 할 수도 있고, 평소에 관심이 있으면서도 일 때문에 할 수 없었던 것들을 마음껏 할 수도 있다. 이 아이디어는 구약시대에 생긴 것이다. 그 시대 셈족들은 항상 9년을 일하고 한 해를 쉬었다. 그들은 이 한 해 동안 일상에서 벗어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차분히 자기 삶의 행로를 검토하고 다음 10년을 계획했다. 여행을 해도 좋았고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어도 좋았다. 내 경우도 9년을 일하고 나니 돈은 더 이상 나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되었다. 돈이란 의당 그래야 하는 것이지만 말이다. 나는 저축한 돈에서 나오는 이자로 생활할 수 있었고 그래서 1년을 쉬었다. 첫째 주에는 거의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 여행을 떠났다. 많은 곳에 가보고 세미나에도 참가했다. 그곳에서 명상하는 방법을 배웠고 마음의 평안을 찾았다. 일과 관계된 책 대신 나의 삶을 풍부하게 하는 책을 읽었다. 나의 내면의 소리를 듣는 법도 배웠다. 그때 미래를 설계하면서 내가 찾아낸 것은 해답이 아니라 질문이었다. 계속해서 새로운 질문이 생겨났다. 끝에 가서 나의 질문들은 2개의 근본적인 핵심 명제로 압축되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알고 싶었다. 해답을 얻기 위해 나는 글을 썼다. 나는 카리브해로 떠나 야자수 아래 앉아 이 2개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데 몰두했다. 이 시간들이 내게 얼마나 유익했을지는 당신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10하루 동안 엄청나게 많은 글을 쓰고 나자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또렷하게 보였다. 자기 삶의 의미를 분명하게 깨달았을 때 솟아나는 에너지와 열정은 엄청난 것이었다. 나는 그렇게 내 삶에 대한 정열을 발견했다. 아마 당신도 뒤로 미뤄놓은 일이 몇 가지 있을 것이다. 조용히 시간을 갖고 생각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 누구한테나 있지 않은가? 당신이 만약 안식년을 갖게 되면 무엇을 하겠는가? 오직 자신만을 위한 그리고 돈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1년이 주어진다면 말이다. 물론 경제적 자유가 있어야만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경제적 자유가 그것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인정했을 것이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삶의 본질적인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싶어도 먹고 살기에 바빠 그럴 여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바로 그 때문에 당신이 부자가 되지 못하면 그 대가가 더 크다는 말이다. 당신의 자기 가치의식에 상처가 나게 된다. 건강을 위해서도 경제적 안정은 꼭 필요하다. 이 책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부를 쌓는 법을 배우는데 시간을 투자해라. 이 투자는 몇 배로 불어서 되돌아온다. 그렇게 되면 당신은 1년의 안식년은 물론 더 많은 시간을 자유롭게 누릴 것이다. 나는 돈이 많은 것이 좋다고 주장했다. 부자이면서 건강한 것이 가난하고 병든 것보다 훨씬 더 낫다. 돈이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훨씬 더 인간 본성에도 어울린다. 성장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거기에는 돈이 늘어나는 것도 포함된다. 당신에게 돈이란 정말 무엇인가? 돈에 대한 신념을 정하라. 돈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념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자신의 성장 가능성을 스스로 가로막게 될 뿐이다. 돈에 대한 자신의 신념에 만족하는가? 돈이 아름답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싶어도 부자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도록 도와줄 수 있는 신념을 키우는 것이다. 돈은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그렇다면 돈에 대한 개개의 신념들은 옳은 것일까? 아니면 그른 것일까? 감정은 언제나 선과 악, 옳음과 그름에 대해서 반응한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모든 것을 옳고 그름의 잣대로만 재려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이다. 선과 악의 구분은 순전히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다. 자연에는 그런 것이 없다. 낡은 생각을 새로운 생각으로 대체하라. 이제 당신의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생각을 찾아라. 그것은 당신에게 힘을 주고 당신이 중요한 일에 몰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나서 이 생각을 믿음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증거와 경험을 찾아라. 책상에 바로 서 있으려면 최소한 3개 또는 4개의 다리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당신의 생각도 최소한 그 정도의 경험들로 받쳐져야 한다. 이런 경험과 증거들은 다른 사람들의 인생에서 손쉽게 빌려올 수도 있다. 돈은 성격을 망친다는 낡은 생각을 다시 꺼내 새로운 믿음으로 바꿔보라. 예를 들어 돈이 있어야 좋은 일을 할 수 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다 같은 것으로 말이다. 그리고 이 생각에 대한 증거를 주변에서 찾아보라. 이제 당신의 낡은 신념을 하나 골라 새로운 신념으로 바꾸어 보라. 경제적 목표에 도달하려면 3가지 신념이 필요하다. 1. 반드시 변해야만 한다. 2. 내가 그것을 바꾸어야 한다. 3. 나는 그것을 바꿀 수 있다. 자신의 상황을 효과적으로 바꾸려는 사람은 항상 반드시 해야만 한다는 굳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오직 자기 혼자만이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면 자신감이 생겨 자신에게 꼭 필요한 변화를 이뤄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된다. 나폴레옹 힐은 성공에 대한 책 가운데 가장 유명한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를 쓴 사람이다. 그의 계모는 고향을 떠나는 그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주었다. 우리가 집이라 부르는 여기 이 초막은 우리에게 치욕이며 우리 아이들에게는 장애물이다. 우리는 모두 사지 멀쩡한 사람들이다. 따라서 이 가난은 게으름과 태만의 결과일 뿐이며 그 사실을 잘 아는 우리가 이 가난을 그대로 받아들일 이유가 전혀 없다. 우리가 여기 주저앉아서 지금 이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 자식들도 그런 환경에서 자라날 것이고 이런 삶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다. 나는 가난이 싫다. 나는 단 한 번도 가난을 운명으로 여기고 받아들인 적이 없었고 지금도 그렇다. 지금 나는 우리가 이 가난에서 벗어나 자유로 가는 첫걸음을 어떻게 떼야 하는지 아직 알지 못한다. 그러나 이거 하나는 분명히 안다. 그것은 우리가 이 가난에서 벗어나고야 말 것이란 사실이다. 그것이 얼마나 오래 걸리고 또 어떤 희생을 치러야 하는지 간에 말이다. 나는 아이들이 좋은 교육을 받도록 할 생각이다. 그리고 나는 아이들에게 가난을 이길 수 있는 패기를 불어넣고 싶다. 가난은 만성이 되기 쉬운 병이다. 한번 가난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다시는 떨쳐내기 어렵다.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치욕이 아니다. 하지만 이 유산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명백한 치욕이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잘 살고 발전한 나라에 살고 있다. 이곳은 기회의 땅이다. 기회를 알아보고 붙잡으려 노력하는 사람에게 그 기회는 손짓을 한다. 우리 가족은 이렇게라도 하자. 그 기회가 우리에게 손짓하지 않으면 우리가 직접 기회를 만들어내자. 이 가난한 삶에서 빠져나가는 기회 말이다. 가난은 서서히 온몸에 퍼지는
마비 증상과도 같다. 그것은 아주 천천히 자유에 대한 갈망을 파괴하고 더 나은 삶을 누리려는 희망을 도둑질해 가고 삶에 대한 주도권을 파묻어버린다. 그 밖에도 가난은 우리를 질병의 두려움, 비난의 두려움, 신체적 고통의 두려움 같은 수많은 두려움에 떨게 한다. 우리 아이들은 가난을 운명으로 받아들일 때 어떤 위험이 생겨나는지 알기엔 아직 어리다. 하지만 나는 아이들이 그런 위험을 깨닫도록 돌보겠다. 또 아이들이 풍요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게 도와주겠다. 풍요를 소망하고 또 이를 위해 기꺼이 대가를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는 아이들이 되도록 가르칠 것이다. 잘 생각해보라. 당신의 상황은 반드시 변해야 하는가? 그렇다면 당신이 직접 그것을 변화시켜야 한다. 그리고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있다. 무언가를 반드시 해야 하는가? 또는 하지 않아도 되는가는 당신의 신념에 달려 있다. 그러면 이제 당신은 자신에게 입력된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거나 바꿀 수 있다. 자신의 삶에서 무언가가 바라는 대로 풀리지 않을 때는 먼저 어떤 신념이 그 뒤에 숨어 있는지 찾아내야 한다. 위대한 목표를 달성한 사람들은 모두 90%의 왜라는 질문과 10%의 어떻게라는 질문으로 일을 시작한다.